네, 경제난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애플 저희가 아이폰 15가 야심차게 공개가 됐다 하는 소식을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렸는데 야심차게 공개를 했습니다만 주가는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사실 뭐 신형 스마트폰 가격을 $100 이상 올리겠다고 예상했던 거와 달리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좀 가격을 동결했기 때문에 나름의 승부수를 띄웠는데 일단 첫 반응은 썩 주가도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좀 예상하셨습니까? 예,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을 때마다 매니아들이 아주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또 세계 경제계에도 이 혁신이 앞으로 IT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상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특히 더 주목을 끌었던 게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3년간 이 애플의 아이폰 제품의 혁신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폰 사용자들도 그동안 아이폰을 많이 바꾸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는 코로나도 끝나고 애플이 혁신의 아이폰 15를 내놓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많은 소비자들이 나도 이제 아이폰 3개로 한번 교체해 볼까 하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어요. 예. 실제로 애플은 이번에 아이폰 15를 만들어내면서 우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이것을 뭐 전문 용어로 AP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 반도체 칩을 3나노급 상당히 개선된, 상당히 발전된 칩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동 속도도 빨라지고 네. 또 전기 소모량도 적기 때문에 같은 배터리로도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밖에 카메라 화소 2배 반 이상 높아졌죠. 거기다가 또 충전하는 방식, 저게 USB-C 타입이라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아이폰에만 적용되는 독자적인 모델을 썼는데 이제는 범용, 이제는 삼성과 애플이 같은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만큼 활용이 편해졌다는 거죠. 이런 게 있었고 또 앵커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만큼 이번에 프리미엄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약 $100, 우리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예상이 됐었어요. 그랬는데요. 그런데 팀 쿡 애플 회장이 여기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예. 좀 더 많이 팔아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올려야 될 원가 상승 요인 다 회사가 흡수하겠다. 그래서 이 대당 $100 인상은 이번에는 유보하겠다. 예. 그럼 사실 올라야 될 금액 중에서 대당 한 13만 원 정도가 덜 오른 셈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보통 이 정도의 혁신이 나왔고 또 가격도 작년하고 똑같아. 이러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새벽 2시에 발표했거든요. 애플이 아이폰 15 발표한 이후에 애플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물론 주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예. 종래에 애플이 아이폰 제품을 내놓을 때 특히 조금이라도 혁신이 좀 있었을 경우에 상당폭 올랐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는 애플로서는 상당히 참담한 결과다. 별로 시장에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애플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보도해드렸었던 내용이었죠. 중국발 리스크인데 아이폰 금지령이 향후 뭐 아이폰뿐만이 아니었습니다만 스마트폰 중국 내에서 이 금지령 내려진 것이 스마트폰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예상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떤 변수가 될 거라는 것들 저희가 자세히 짚어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상하십니까?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아이폰은 비교적 좀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최근 중국이 예. 지금 아이폰에 대해서 공직자들 또 공공기관 근무자들에게 아이폰 사용하지 말라라는 특별 명령을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그동안에 미국의 규제를 받아서 아이폰을 철수한 것으로 휴대폰 사업을 철수한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가 5G 최첨단급의 프리미엄 폰을 내면서 애플하고 경쟁이 또 불가피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장의 관심은 당초에는 아이폰이 혁신이 좀 있느냐 없느냐에 그쳤지만 이번에 나오는 혁신이 중국에서의 애플 때리기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혁신이었냐. 예. 또 중국에서 새로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새로운 프리미엄 폰인 화웨이 폰을 능가할 수 있겠느냐 이 대목에 맞춰줬거든요. 예. 그런데 시장에서는 애플이 혁신을 한 것은 사실인데 중국 정부가 애플 쓰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 내린 것 또 화웨이의 추격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네. 혁신의 정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실제로 시장에서도 아이폰이 올 한 해 약 1,000만 대 정도가 덜 팔릴 것 같아. 이게 중국발 쇼크거든요. 자, 이 중국발 쇼크는 아이폰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외국산 스마트폰 전부 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요. 그러니까 여기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도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애플이 중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고 했을 때 감소폭도 애플이 가장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애플은 긴장을 하고 또 애플 투자자들도 주식을 팔고 주가는 떨어지는 애플로서는 상당한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고 중국이 계속해서 애플을 향해서 때리기를 지속한다면 중국에 크게 오전하고 있는 애플로서는 뭐 심각한 회사 경영에 어떤 대혼돈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 애플 추이를 매우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유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뭐 심상치 않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굉장히 감산 소식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고 사우디 쪽의 감산 소식 때문에 계속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 물가도 이에 따라서 연동돼서 올라가고 있다는 저희가 소식을 계속 보도해드렸었는데 또다시 이 오른 상태에서 또다시 급등세를 보인 것이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글로벌 원유 공급 둔화 때문에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불안 심리일까요? 브렌트유도 그렇고 서부 텍사스 원유도 올랐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예, 조금씩 회복되고 있던 세계 경제가 예. 또다시 이 국제 유가 쇼크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밤사이에 미국의 에너지정보청 정부 기관입니다. 여기서 수시로 장단기 원유의 수요와 공급 전망 그냥 단순히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도 산유국이고요. 또 많은 그 생산 업체들과의 직접 정보 교환을 통해서 원유 공급과 수요량을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현재 지금 원유 공급 재고량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특히 미국의 지금 휘발유 사용량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예. 또 경기도 좀 회복되다 보니까 원유 소비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수요 그러니까 원유를 사겠다는 수요는 큰 변화가 없는데 예. 공급량 또 재고량이 이래 떨어지니까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이 원유 사재기 돌풍이 일어서 브렌트유라는 것은 영국 북해에서 만들어내는 석유거든요. 우리나라가 직접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원유가 배럴당 90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자, 미국산 웨스트 텍사스 원유 WTI도 지금 88달러 해서 9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예. WTI의 경우에는 불과 4달 전에 요게 60달러대 중반으로 떨어졌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불과 4달 만에 다시 배럴당 20달러 이상 올랐다. 이것은 거의 30%가량 오른 것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국제 유가가 올 초에 좀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부담이 작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낮은 수준에 있지만 그러나 작년 11월 달 이후에 현재 지금 국제 유가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 물가에 부담이 좀 줄어든 것도 바로 이 국제 유가가 안정되었기 때문인데 이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 점 이것은 세계 경제에 아주 큰 복병이다. 이렇게 상당히 세계 경제에 지금 위기감이 정폭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제유가가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도 좀 살펴볼 텐데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반기 물가에도 경고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부가 예상한 대로 따지면은 10월 이후에 물가 다시 안정세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들 여러 상황들 때문에
잡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주요 원자재 또 원유 이런 에너지를 거의 대부분 수입해 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입 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입 물가가 좀 낮아져야 기업의 수지도 개선되고 우리나라 전체 CPI나 PCE 물가도 좀 안정이 될 수 있고 그동안에 수입 물가가 좀 안정됨으로써 물가 상승 효과를 좀 물가 상승 억제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다시 이게 수입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는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제 유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가 오르고요. 또 환율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예. 똑같은 물건을 사오더라도 더 많은 우리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이 같이 가세하면서 지금 수입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통상 수입 물가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3%대 초반으로 다시 오른 이 물가를 다시 2% 초반으로 낮추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외생 변수,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이런 수입 물가나 국제 유가가 올랐을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정부로서도 또 우리 국민으로서도 어떤 대책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예. 상황이거든요. 특히 국제 유가가 오르면 또 전기 원가가 또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면 전기료도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 또 우리 경제가 좀 시련을 겪고 있는데요. 다행히 미국 에너지청의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 요 현상이 3분기에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재고 부족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3분기에 심했다가 4분기에 조금 감소하고 내년에는 좀 정상화되겠다 이런 중장기 전망은 그런대로 또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각도에서 지금이 아주 큰 고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취업자 수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 지난달 취업자 수 2,867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와 대비를 좀 비교를 해보면 26만 8천 명이 일단 는 것인데 증가폭이 전달보다 확대됐다는 거 지난 3월 이후에 일단 5달 만이기 때문에 이건 좀 고무적인 일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8월 달에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숫자가 26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예. 7월 달에 이게 21만 명 정도로 상당히 위축됐었거든요. 예. 그래픽에 지금 보시면 점점점 이 신규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들어서 7월 달에는 가장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폭에서 이제 바닥을 치고 8월 달에 조금 올라갔다. 그런 면에서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재 한국의 거시경제 규모에서 약 3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의 신규 취업이 와야 고용난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지금 현재 26만 명은 연간 평균 이상적 증가 숫자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친다. 이런 면에서 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요. 예. 특히 이 증가한 26만 명을 연령층으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30만 명 이상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청년층에서는 더 마이너스가 됐어요. 뭐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사회를 끌고 나갈 이 청년층의 취업 증가 이게 우리 사회의 강면 현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활동하지 않는 청년들이 좀 늘면서 실업률이 떨어지게 되는 착실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하반기 고용시장 어떤 부분들을 정부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예, 특히 지금 이 고용 시장에서 서비스 업종은 고용이 좀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조업 쪽이 상당히 위축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우리나라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의 부활 이런 쪽에서의 그 고용 정대책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업률이 상당히 떨어져서 일견 보면 굉장히 한국은 실업률이 미국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고용 사정이 좋다기보다는 아예 취업을 하지 않는 이 포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 실업자는 취업을 하려고 했으나 못한 자들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아예 구직 단념자들을 다시 산업 현장으로 내보내는 그런 산업 교육이나 그런 새 업종 개발 이런 데도
정부가 또 우리 국민이 같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